모범택시 시즌3 1회 일본 원정, 김도기의 화끈한 참교육 시작. 드디어 기다리던 모범택시 시즌3가 일본의 은밀한 경매장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인신매매 현장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의 첫 의뢰인은 벼랑 끝에 몰린 여고생 윤희서였습니다. 무지개 운수에 걸려온 다급한 SOS 전화를 받은 김도기는 기간제 교사로 위장의 학교에 잠입하고 장성철 대표와 함께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평범해 보이던 모바일 게임 뒤에는 연이율 5000%라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의 덫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도박 빚을 떠안고 사채업자들의 지독한 괴롭힘에 시달리던 이선은 결국 한 달만 일본에서 일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악마의 제안을 수락하고 일본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를 착취하는 악랄한 수법과 무력한 피해자의 현실이 교차하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윤희서를 구출하기 위해 무지개 운수팀은 창사 이래 최초로 국경을 넘는 대규모 도쿄 원정 작전을 감행합니다. 작전의 핵심은 안고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의 유인책에 일부러 걸려들어 스스로 미끼가 되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합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으로 위장한 안고은은 놈들에게 납치되어 윤희서가 갇혀있는 일본의 본거지로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김도기와 최주임, 박주임 등 나머지 멤버들도 일본 현지에 도착해 본격적인 구출 준비에 돌입합니다. 안고은이 억류된 장소를 급습한 김도기는 그곳 벽면에 붙어있는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캐리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놈들이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닌 조직적인 거대 인신매매 범죄 집단임을 암시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포가 서린 현장을 목격한 김도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으며 무자비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윤희서의 행방을 찾기 위한 김도기의 부캐 변신은 이번 시즌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현지 조직원을 신문에 단서를 확보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일본 양아치, 일명 친삐라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합니다.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와 불량한 태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무장한 김도기는 윤희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의 비밀 기지인 진지로 거침없이 침투합니다. 그곳을 지키던 수많은 야쿠자들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제압하는 액션 시퀀스는 1회의 하이라이트이자 카타르시스의 정점이었습니다. 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후 피투성이가 된 조직원에게 태연하게 두목에게 연락하라는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이제 막 시작된 사이다복 수국의 서막을 알리며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시즌3의 첫 화는 해외 원정 복수라는 확장된 스케일과 여전히 날카로운 사회 비판 메시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불법 대출과 해외 취업을 빙자한 인신매매라는 현실적인 범죄를 다루면서도 무지개 운수팀 특유의 유쾌한 팀워크와 통쾌한 액션을 잃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도기의 화려한 액션은 더욱 정교해졌고 안고은의 과감한 잠입 수사는 캐릭터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현지 로케이션이 주는 이국적이고 차가운 느와르적 분위기가 극의 긴장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도기가 일본 야쿠자 조직의 보스를 어떻게 참교육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해낼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완벽한 스타트였습니다. 모범택시 시즌3 2회 야쿠자 소굴 접수, 김도기의 빅픽처. 지난 회 악랄한 모바일 게임 사채 덫에 걸려 일본으로 팔려간 여고생 윤희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 현지로 날아간 무지개 운수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김도기는 배후 세력인 야쿠자가 운영하는 체육관을 찾아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며 그들의 시선을 끄는 과감한 도발을 감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먹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부로 단숨에 파고들기 위한 김도기만의 계산된 관계였습니다. 낯선 타국 땅 적들의 본거지 한복판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시즌 1, 2를 거치며 더욱 진화한 갓도기의 카리스마를 여실히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수행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거대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잠입 수사 중이던 인터폴이었습니다. 김도기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인터폴의 잠입 경찰이 임무에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무지개 운수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제동을 겁니다.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인터폴과
지금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지개 운수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장면은 드라마가 추구하는 정의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결국 무지개 운수는 거대 담론보다는 눈앞의 사람을 구하는 자신들만의 길을 택하며 독자적인 작전에 돌입합니다. 김도기의 선택은 이독제독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구식 야쿠자 콘셉트로 위장해 조직 내부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위기에 처한 조직의 수장 마츠다 케이타의 목숨을 구해내며 단숨에 그의 신뢰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보스의 최측근으로 자리잡은 김도기는 그 권력을 이용해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감금되어 있던 유니서를 안전하게 구출해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의 등을 타고 피해자를 구해 나오는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는 김도기라는 캐릭터가 가진 지략과 대담함을 폭발시키며 역대급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모범택시 시즌3 이후에는 확장된 스케일만큼이나 더욱 정교해진 설계와 통쾌한 액션으로 시리즈의 화려한 귀환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인터폴의 암묵적인 허락하에 범죄자 마츠다 케이타의 회수된 재산에서 의뢰비를 챙기는 엔딩은 나쁜 놈, 돈으로 나쁜 놈을 잡는다는 무지개 운수만의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일본이라는 이국적인 배경과 야쿠자라는 거대 악을 상대로도 기죽지 않는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의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무지개 운수의 미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입니다. 모범택시3 3회 법의 허점을 노린 악마들. 이번 에피소드는 무지개 운수의 옛 동료였던 오기사가 겪은 처절한 비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시 총량제 때문에 면허를 구하기 어려워진 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개인 택시 면허를 양도하겠다는 노블레스 매매 상사를 찾게 됩니다. 대표 차병진은 변호사 합격증을 내세워 신뢰를 샀지만 사실 그는 뺑소니 사망사고로 자격이 박탈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곧 취소될 예정인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오기사에게 팔아넘겼고 결국 오기사는 운행도 못한 채 번호판을 뜯기는 황당한 상황에 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이용해 오기사 명의로 렌트한 외제차의 사고, 수리비 4천만 원까지 덤터기 씌우는 악랄함을 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이 법을 악용하는 전문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 삶의 터전을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과정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기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법과 절차였습니다. 경찰과 관공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병진이 설계한 계약서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병진은 이 점을 악용해 아무도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 당신이 잘못했다는 증거라며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합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법을 무기로 약자를 유린하는 이 현실적인 공포는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선한 이미지였던 윤시흥 배우가 피해자를 조롱하며 비릿한 미소를 짓는 장면은 소름 돋는 악역 변신을 알리며 이번 시즌의 메인 빌런으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오기사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김도기는 저들이 절차대로 했으니 우리도 우리만의 절차대로 해야죠라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는 어리숙해 보이는 부잣집 도련님, 일명 호구 도기로 변장해 노블레스 매매 상사에 잠입합니다. 매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강압적인 계약을 당하려는 찰나 도기는 실수인 척 커피를 쏟아 계약서를 훼손시키며 기지를 발휘해 피해자를 구해냅니다. 이어 현금 다발을 꺼내 보이며 차병진의 탐욕을 자극, 시세보다 비싼 가격의 중고차를 구매하며 그들의 먹잇감을 자처합니다.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김도기의 이중적인 연기는 앞으로 펼쳐질 사이다. 복수국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3회의 마지막은 충격적인 위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도기가 구매한 차량이 도로에 나서자마자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며 급발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김도기의 놀라운 운전 실력으로 대형 참사는 막았지만 의식을 잃은 그가 차병진 일당에게 포위되는 엔딩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회차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동시에 그 답답함을 해소해줄 다크 히어로의 활약을 예고하며 모범택시 시리즈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윤시윤의 섬뜩한 연기 변신과 이재훈의 능청스러운 부캐 플레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다음 회에 펼쳐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처절한 응징을 더욱 기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범 택시3 4회 역대급 침수차 사기 복수극. 지난 회 차병진이 운영하는 노블레스 매매 상사가 판매한 차량의 진실이 밝혀지며 무지개 운수팀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거래한 차량은 단순한 중고차가 아닌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폐차 직전의 3단계 침수차였습니다. 노블레스는 이 재난 수혜차를 헐값에 매입한 뒤 교묘하게 외관만을 손보아 일반 중고차로 속여 팔아 수백 배의 부당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도로 위의 흉기를 소유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행태였습니다. 김도기는 이들의 비열함에 즉각 대응하여 악행의 근원인 폐차장을 급습하고 침수차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말소 처리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징 대행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본격적인 복수 운행에서 김도기는 호구독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중고차 시장에 수상한 큰손으로 위장합니다. 차의 상태나 가격 흥정 없이 현금으로 차량을 대량 매입하고 대형 탁송차까지 동원하는 그의 행보는 차병진 일당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노블레스 조직은 이 큰 거래의 배후를 의심하여 도기를 납치하는 실수를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는 도기가 의도한 수순이었습니다. 납치된 상황을 역이용한 그는 백대 계약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리며 차병진의 끝없는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안고온 해커가 유포한 무지개 운수 차량 침수 피해설이라는 결정적인 정보가 더해지면서 차병진은 무지개 운수의 택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광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완벽한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계획의 절정은 장성철 대표의 활약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망한 택시회사 사장으로 완벽하게 분장하여 차병진과 차량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태도를 급변시켜 차병진이 피해자들에게 썼던 수법 그대로 5억 원의 잔존 가치 추가금을 요구하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른바 거울 치료를 통해 악당에게 똑같은 수법의 고통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계약 파기를 외치며 난동을 부리던 차병진 일당은 결국 김도기의 현란한 맨손 액션 앞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슈퍼카 카체이식 역시 사실은 차병진 일당을 폐쇄된 공간으로 유인하기 위한 도기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액션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빌런들의 분노와 초조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심리전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복수의 대미는 단연코 압권이었습니다. 김도기는 차병진 일당을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던 바로 그 결함 침수차에 가두고 도로로 내보냅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의 기분을 느껴보라는 도기의 명대사는 이 사적 응징의 본질을 관통합니다. 법망을 피해 남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인들이 결국 자신들이 만든 시한폭탄에 의해 심판받는 결말은 정의는 반드시 구현된다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특히 악셀을 밟고 달려들었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비명을 지르는 모습은 그들의 자업자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연출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쾌하고 명확한 권선징악의 결말 덕분에 모범택시 시리즈는 매번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범택시 3 5회 장성철의 눈물과 김도기의 소름 돋는 설계. 이번 5회는 장성철 대표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왜 나오지 않느냐는 낯선 목소리에 이끌려 장성철이 도착한 곳은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으며 입원해 있던 임동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뺑소니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오랜 입원 생활 끝에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꽉 쥐고 있던 낡은 수첩에는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한 처절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법원 앞에서 아들을 잃고 울부짖던 동수를 우연히 목격한 성철은 자신과 닮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복수를 돕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성철은 동수와 함께 시계방에 모여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진실에 다가갔지만 동수가 의문의 뺑소니를 당해 사라지면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채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성철의 회한 섞인 눈물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성철과 동수가 찾아냈던 USB 속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동현이 민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민호가 나간 뒤 화면에 잡히지 않는 제3의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동현의 모습이 포착되어 공범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더욱이 사건 당일 숙소를 빠져나가는 민호의 모습이라며 경찰이 제시했던 증거, 영상 속 인물은 유니폼만 같을 뿐 민호가 아닌 대역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김도기는 자책하는 장성철을 향해 이건 후회할 일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동수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김도기는 지체 없이 복수대행에 시동을 겁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그 아픔을 행동으로 옮기는 김도기의 모습은 무지개 운수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도기는 곧바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동현을 추적합니다. 그는 출소 후 대형 헬스장을 운영하며 호화로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도기는 우연을 가장해 동현을 손님으로 태우고 그가 도박에 빠져 있다는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현의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죽은 자의 귀환 작전을 설계합니다. 동현의 차에 오랜만이다 친구야. 그동안 잘 지냈냐? 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담긴 봉투를 꽂아두고 헬스장 우편함에는 네가 다 했다고 한 게 진짜 괜찮아? 라는 전단지를 넣어두며 그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결정적으로 CCTV를 확인하던 동현이 죽은 민호의 유니폼을 입은 의문의 남성을 목격하고 사색이 되어 뛰쳐나가는 장면은 죄지은 자의 불안한 심리를 완벽하게 공략한 김도기의 설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어디론가 급히 달려간 동현이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성욱이었습니다. 너 돈 떨어졌냐? 너도 묻어줄까? 라며 살벌하게 화를 내는 성욱의 모습은 그가 민호 실종 사건의 진범이자 15년 전 동수를 뺑소니로 위장해 처리하려 했던 장본인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도기는 이 모든 상황을 도청하며 성철에게 찾았다는 짧고 굵은 한마디를 전합니다. 이번 오해는 잊혀진 피해자의 아픔을 되살리고 과거의 악연을 현재의 심판대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긴장감 넘치게 그려졌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아들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부성애와 이를 악용해 떵떵거리며 살아온 악인들의 대비가 극명하여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진범의 정체까지 파악한 무지개 운수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할까요? 15년을 기다린 정의구현, 그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기대해봅니다. 모범 택시3 6회 승부 조작의 진실. 김도기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동현이 장례식장에서 비밀리에 도박판을 벌인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무지개 운수 팀원들과 함께 기상천외한 잠입 작전을 설계합니다. 특히 과거 신차개발연구소 재직 시절 3년 동안 갇혀 지내며 타짜 기술을 연마했다는 최주임이 도박판의 선수로 투입되어 맹활약을 펼칩니다. 삼가 베팅의 기회를 드립니다. 확률 속의 로맨스 등 장례식장, 화환 문구로 위장한 센스 넘치는 연출과 함께 어수룩해 보이는 호구 콘셉트로 도박장에 등장한 김도기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극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최주임이 판을 깔아놓은 도박장에서 김도기는 본격적인 승부수로 임동현을 자극합니다. 판돈이 오가는 긴장감 속에서 김도기는 자신의 자동차 키를, 임동현은 자신의 헬스장 운영권을 걸고 올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패를 보지도 않고 자신만만하게 베팅하는 김도기의 기세에 눌린 임동현은 결국 게임에 응하게 되고 결과는 예상대로 김도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광땡을 쥐고 승리를 거머쥔 김도기는 도박 빚으로 임동현의 헬스장을 접수하며 사건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 팀원들의 환상적인 호흡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헬스장을 차지한 도기는 그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단순한 도박 중독자인 줄 알았던 임동현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합니다. 헬스장과 시계방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조합한 끝에 마침내 15년 전 박민호 실종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동수가 그토록 기억하려 애썼던 숫자 1203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차량 번호였으며 임동현과 대학 배구팀 감독 조성욱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닌 승부 조작의 공범이었습니다. 과거 배구 유망주였던 민호가 승부 조작 제안을 거절하자 이들은 민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심지어 진실을 파헤치려던 아버지 박동수를 트럭으로 쳐서 기억을 잃게 만든 뺑소니범 역시 이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헬스장 비밀 공간에서는 최신 기술인 AI를 이용한 투견 도박판까지 발견되어 이들의 범죄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까지 악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범택시 3 6회는 장례식장 도박판이라는 코믹한 설정으로 시작해 승부 조작과 살인 미수라는 묵직한 진실로 이어지는 완벽한 완급 조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타짜로 변신한 최주임과 호구 연기를 펼친 이재훈의 코믹 케미스트리는 무거울 수 있는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악인들의 잔혹성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꿈 많은 청춘을 짓밟고 그 아버지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한 임동현과 조성욱의 악행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할 절대 악이었습니다. 7회 예고에서 우리 편으로 만들조라며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는 김도기의 모습은 악당들을 서로 이간질시켜 자멸하게 만드는 더욱 통쾌한 복수극을 기대하게 합니다. 과연 무지개 운수는 이 썩어빠진 승부조작 카르텔을 어떻게 박살낼지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모범택시 3 7회 박민호의 귀환과 통쾌한 반격. 이번 7회는 김도기가 임동현과 조성욱 일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기는 헬스장을 걸고 벌인 도박에서 다시 돌려주는 대범함을 보이며 임동현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도기는 자신을 박민호라고 소개하며 임동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임동현은 패닉에 빠졌고 도기는 그를 기절시킨 후 헬스장 비밀 공간에 가두는 등 과감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깨어난 임동현에게 술에 취해 내 발로 들어왔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함께 부자가 되자고 제안하는 도기의 모습은 악인의 불안한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가뚜기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임동현이 건달을 부르고 비밀번호를 바꾸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로 위장한 박주임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는 무지개 운수의 팀워크 또한 빛을 발했습니다. 급기야 조성욱은 도기를 제거하기 위해 차량 폭발 사고를 위장했지만 이를 간파하고 유유히 탈출한 도기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안겼습니다. 무지개 운수의 다음 타깃은 배구 코트 위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승부 조작 현장이었습니다. 안고은은 해킹을 통해 배구팀의 에이스 정연태 선수가 감독 조성욱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김도기는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고 유럽 배구 스카우트 에이전트로 변신해 정연태 선수에게 접근합니다. 조작된 경기 속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던 선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며 칭찬과 함께 해외 진출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도기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거액의 판돈이 걸린 경기에서 조성욱은 끊임없이 승부 조작 사인을 보냈지만 도기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정연태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선수를 보며 분노하는 조성욱과 관중석에서 여유롭게 미소 짓는 도기에 대비되는 모습은 스포츠맨십을 회복시킨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 이성을 잃어가던 조성욱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박민호의 차림을 한 김도기가 배구장 한복판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 경악한 조성욱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곧장 어디론가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박민호를 안매장했던 장소였습니다.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며 시신을 확인하려 드는 조성욱의 행동은 그가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었고 뒤를 쫓은 김도기는 마침내 박민호가 묻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악인의 공포심을 역이용해 스스로 증거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게 만든 김도기의 천재적인 설계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범택시 3 7회는 물리적인 응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리적인 압박임을 증명한 회차였습니다. 김도기는 직접 손을 쓰기보다 범죄자들 스스로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도록 판을 짰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빌려 그들의 죄책감과 공포를 자극하고 결국 스스로 진실을 토해내게 만든 이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재훈 배우의 냉철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연기는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며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장면에서 암시된 미스터리는 사건이 단순히 15년 전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과연 무지개 운수는 이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지 다음 이야기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그들의 여정이 부디 피해자의 한을 완벽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범택시3 8회 15년의 한을 푼 김도기의 참교육 서바이벌. 이번 8회에서는 그동안 무지개 운수팀이 추적해온 승부조작 사건의 배후에 광진이라는 인물이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김도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광진의 정체는 진광대학교 초대 이사장의 손자이자 임동현과 조성욱을 손바닥 위에 놓고 조종해온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15년 전 총망받던 배구 유망주 박민호는 이들의 승부조작 제안을 거절하고 신고하려 했으나 이에 격분한 광진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다름 아닌 광진의 할머니 묘지였다는 점과 진실을 밝히려던 민호의 아버지마저 광진이 사주한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한 가족을 철저히 파괴하고 죽은 자조차 편히 눈감지 못하게 만든 광진의 악랄함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괴물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도기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광진임을 확신하고 그를 향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비밀 아지트가 발각되자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쓸모없어진 임동현과 조성욱을 가차없이 제거하고 경찰이 수습 중이던 박민호의 시신마저 탈취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입니다. 심지어 요양원에 있는 민호의 아버지까지 해치려 했으나 이를 미리 간파한 김도기의 저지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에 광진은 훔쳐간 시신을 인질로 삼아 김도기에게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제안합니다. 도기는 바디캠을 장착한 채 광진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고 광진은 이 잔혹한 살육전을 다크웹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불법 도박판을 벌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수십 명의 폭력배들을 상대로 혈투를 벌이는 도기의 처절한 모습과 이를 즐기며 배팅을 유도하는 광진의 광기 어린 웃음이 교차하며 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안고은의 활약이 빛을 발했습니다. CCTV를 통해 도기의 싸움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파악한 고은은 즉시 서버를 해킹하여 통신을 차단, 광진의 불법 도박판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중계가 끊기자 당황한 광진이 숨어있는 방송실로 김도기가 들이닥치며 최후의 1대1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게임의 끝판까지 왔다며 도발하는 광진이었지만 분노로 각성한 도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진을 제압한 도기는 그를 15년 전 그가 민호를 묻었던 방식 그대로 땅을 파서 던져넣고 생매장하는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처절한 응징을 가했습니다. 그 시각 최주임과 박주임은 끈질긴 수색 끝에 박민호의 시신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1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와 함께 치러진 장례식 장면은 장성철의 묵은 죄책감을 씻어내며 시청자들에게 먹먹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모범택시3 8회는 시즌을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악랄한 빌런의 등장과 그에 맞서는 김도기의 화려한 액션 그리고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감동적인 서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명품 회차였습니다. 특히 은문석 배우가 보여준 광진 역의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으며 그가 자신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단당하는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복수를 넘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잊혀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무지개 운수의 활약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통쾌한 한방을 날려줄지 남은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집니다.